기분 좋은 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아침에 산책을 나간다. 야트막한 산에 안긴 교회로 이사오고 나서 처음엔 아침마다 산에 오르곤 했었는데 한 번 내리막길에서 돌부리에 걸려서 꼬꾸라진 일이 있었다. 다행히 군데군데 살까지 까져서 피가 약간 났을 뿐 뼈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등산을 그만두게 되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걸 몸으로 느꼈고 그건 인생을 마감할 시점에서도 명심해야 할 교훈이 되었다. 등산을 그만둘 무렵 신문이나 TV에서 건강을 다루는 코너가 부쩍 늘어나면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설이 널리 유포되기 시작했다. 덩달아 나도 등산을 그만둔 게 아쉬워져서 동네를 한 바퀴씩 돌게 되었는데 동네에 점점 차가 많아지니까 기분 좋자고 하는 운동이 짜증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해서 몇 년째 실정 안 내고 하고 있는 아침 운동이 호숫가 산책이다. 우리 동네를 벗어나서 길 하나만 건너면 대로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법 큰 호수가 감쪽같이 숨어 있다. 호수가 어떻게 숨어 있을 수 있나 하겠지만 차가 빈번한 국도와 뚝방길을 끼고 있는데도 푹 꺼진 지대에 가로놓여 있어서 그런지 지나가는 차들이 거기 호수가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나는 그 호수에 장자못이라는 고풍스러운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멋을 부려서 시크릿 레이크라고 부르고 있다. 동행이 있을 적도 있지만 혼자 산책을 해도 조금도 심심하지 않다. 둔덕에는 사철 야생화가 그치지 않고 피고 지고 수면에서는 물새들이 논일고 번식을 거듭한다. 주로 오리들이 많지만 순백에 우아하고 목이 긴 새도 있다. 나는 그 새를 그냥 백조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이름은 모른다. 백조가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인조바위에서 목을 길게 빼고 쉬고 있는 걸 처음 보았을 때는 하도 꼼짝 안 하고 그림처럼 서 있기에 그것도 바위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형물인 줄 알았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그쪽을 향해 팔매질을 해보았다. 백조가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우아하게 날아올랐다. 공중으로 솟구칠 때만 날개를 활짝 폈을 뿐 일단 날아오른 뒤에는 공기에 파문을 일으키기조차 저하는 듯 날개를 조금도 너울거리거나 파닥거리지 않고 고요의 극치 같은 우아한 모습인 채로 천천히 호수 위를 서냐고 다시 바위 위로 내려앉았다. 그 날갯짓 없는 손해는 돌을 던져 그의 휴식을 방해한 인간에 대한 소리 없는 질책만 같아 나는 뜨끔했다. 호수를 반바퀴쯤 돌고 나면 쉴 수 있는 찻집이 있다. 헌에 빠진 맥도날드 집인데 아침 시간에 문을 여는 찻집이 그 근처에서는 그 집밖에 없어서 나는 그 집을 코반의 찻집이라 부르며 애용하고 있다. 사실은 호수가 바라보이는 집이 아닌데도 아침 시간엔 거의 손님이 없어서 이상하게 썰렁하고 호젓한 느낌 때문에 호반의 찻집이 연상시키는 쓸쓸한 느낌과 잘 맞았다. 며칠 전에는 산책 시간이 좀 늦어서 정오 가까운 시간에 그 찻집에 가게 되었다. 아침 낮을보다는 덜 가라앉은 분위기였지만 시내의 맥도날드 집처럼 소란스럽지는 않았다. 나한테서 가까운 자리에 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가 나타났다. 개랑한 거긴 하지만 옛날식 처내를 둘러 아이를 업은 모습에 정이 갔다. 내 자식 기를 때의 가장 그리운 추억은 젖을 먹일 때와 처내로 아이를 둘러 업었을 때 내 등으로 느낀 아이의 호흡과 체온이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세상에 처내로 아이를 둘러 업은 엄마는 하나도 보기 힘든데 조금 있다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엄마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아마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자매간이려니 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닌가 보다. 또 그런 엄마가 나타났다. 셋, 넷, 다섯, 여섯 속속 모여든 모자가 열을 넘겨 내가 앉은 자리까지 침범해 오자 나는 자리를 옮겨 앉으면서 그들이 서로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산후조리원 동기들이라고 했다.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나는 급변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관계망이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감동스럽기도 했다. 나는 손자가 6인데 미국서 난 하나만 빼고는 다 내가 데리고 산후조리를 시켰다. 그때만 해도 산후조리원 같은 시설이 생겨나기 전이었고 그런 시설이 생겨나고 나서는 집안에나 가까운 친척 중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라는 데를 가볼 기회도 없었다. 가보지도 않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그런 시설이 그 아이들을 보자 배란간 정답게 느껴졌다. 그들이 둘은 비슷한 모양의 처내도 조리원에서 태어날 때 기념품으로 준 게 아니었을까. 같은 날 태어난 아기들이 아니라 해도 비슷한 시기에 나 한 지붕 밑에서 엄마라는 새로운 경험을 나눈 사이라면 보통 인연이 아닐 것이다. 그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일 테고 만약 저런 친목의 관계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사촌도 귀한 요새 세상에 가까운 친척 못지않게 서로 정을 나누고 힘이 돼주는 포근한 사이가 될 것 같았다. 그들은 곧 어디론지 떠났다. 오늘은 아기들의 100일이나 태어난 지 100일이나 그런 특별한 날일 것이다. 아기들이 그쯤 돼 보였다. 그래서 식사라도 하려고 같이 모였나? 그들은 식당에서 거침없이 가슴을 헤치고 아기에게 젖을 물릴 것이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